식물성 기름 또는 식용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자료들을 참고했고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은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상업용 기름들을 쉽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라든지 이런 식물성 유지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먹던 음식이 아니죠. 그래서 식용유를 쓰는 볶음이나 튀김은 낯선 요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모두 압축 방법으로 기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용매제를 써서 적은 양의 콩으로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지금 상업용 식용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과자의 그런 재료가 적혀 있는 라벨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 재료 목록에는 이제 식물성 유지, 여기 보면은 가공버터, 부분 경화유, 식물성 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가린이라든지 경화유, 쇼트닝, 식물성 유지 이거는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이건 트랜스 지방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재료들입니다. 데이비드 길레스피라는 사람이 식물성 기름 뜻밖의 살인자라는 그 책을 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동맥경화는 식물성 기름에 포함된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서 동맥벽을 손상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화된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문제이다. 이 때문에 병에 걸린다. 이런 내용이죠. 데이비드 길레스피가 쓴 책의 표지인데요. 이 식물성 기름에 대해서 잘 써놨습니다. 이제 톡식 오일이라고 이게 이제 원서에는 이렇게 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번역되어서 뜻밖의 살인자라는 제목이 붙었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에 비하면 덜 안정적이지만 상온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올리브유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고요. 다가불포화 지방, 불완전한 형태의 지방이기 때문에 산소와 쉽게 그리고 빠르게 확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상온에 노출되면 단기간에 산패됩니다. 씨앗, 카놀라, 그 다음에 이제 해바라기 씨, 콩 이런 데서 얻은 지방이 주로 다가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이제 트랜스 지방, 이제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만든 지방이죠. 이제 경화 공정, 그러니까 수소를 첨가해서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딱딱한 이제 고체의 지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데이비드 글래스피라는 사람이 이 톡식 오일, 식물성 기름의 유해성을 알리는 톡식 오일뿐만 아니라 이 설탕이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책도 펴냈습니다. 그래서 설탕의 습관을 버리고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한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을 달콤한 독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설탕 없이 음식을 요리해 먹는 방법, 그리고 지방에 대한 책도 썼고요. 예. 우리나라 전문가 중에 이제 곽재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약사인데 이분이 이제 기름에 대한 식물성 유지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오메가 뉴트리션이라는 책을 썼고요. 여기 보면 사람을 살리는 기름, 죽이는 기름 나오고, 또 뭐 초반 때는 처음에는 이제 식용유를 먹지 말아야 이유 10가지 이런 책도 쓰셨고,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에 대한 책도 쓰셨고 그렇습니다. 자, 오메가 뉴트리션의 그 목차의 일부인데요. 식용유를 사람 죽이는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유전자와 맞지 않고, 또 식용유에는 오메가6가 너무 많고, 식용유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고, 식용유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식용유 때문에 트랜스 지방,
산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식용유를 통해서 뭐 튀기거나 볶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오메가3가 거의 없고, 레시틴이 제거되었고, 그 콜레스테롤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식용유는 empty 칼로리, 텅 빈 열량이다. 영양가만 없고 칼로리만 높이는 음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곽재욱 약사님이 처음에는 이 책을 썼어요. 식용유를 먹지 말아야 할 10가지 이유. 이 책을 한번 검색해서 보면, 책 제목을 보면 그 목차만 보면 이 내용을 대충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 어떻게 식용유를 안 먹어? 식용유가 얼마나 많이 요리에 쓰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식용유가 들어간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제가 이 지방, 트랜스 지방이나 식용유는, 식물성 유지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치킨이나 도넛 좋아하고 케이크 좋아하잖아요. 케이크, 뭐 팝콘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것들이 다 쇼트닝과 관련된 음식들이고, 이거는 이런 음식 속에 이제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곽재욱이란 이제 같은 분이죠. 곽재욱 약사님이 쓴 다른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트랜스 지방에 자세히도 알게 되고, 또 안병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병수 소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식품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사했고, 퇴사해서 그 과자의 위험한 유혹이라는 책, 과자의 유혹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것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작가가 되셔가지고 이제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쓰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 지방에 대한 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책도 쓰셨고, 본인이 식품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과자를 멀리하고 또 자연식의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으면서 또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과자, 가공식품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책들을 쓰셨습니다. 자, 식물성 기름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압착식,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용매 추출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대부분의 식용유는 용매 추출식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기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압착식은 뭐 지금의 어떤 참기름, 참기름이라든지 뭐 들기름을 짜는 방식이 이제 압착식인데, 압착식은 대부분 이제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식물성 기름이 잘 산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압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보관하고 또 가급적이면 빨리 먹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식용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탈색은 이제 색깔을 없애는 거죠. 탈취는 그 다음에 냄새를 없애는 거, 그 다음 고온 고압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식용유가 점점 이제 영양가 없는 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용매 추출식으로 식용유를 만드는데, 그 용매제는 핵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핵산의 용도는 뭐 탈취제, 잉크, 강력 접착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쓰이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작용이 있는데, 뭐 장기 손상이나 뭐 피부에 자극이 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식용유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패백제가 쓰이고 탈취제가 쓰이고 방부제가 쓰여요. 자, 이런 물질들이 쓰이고 또 핵산도 쓰이고, 그러니까 식용유가 만들어지는 그런 화학 처리 과정 속에서 이제 유해한 물질이 많이 이용되고 활용되고, 또 그러니까 이 식용유가 만들어진 과정이 비자연스러워요. 비자연스럽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 식용유를 음식에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산을 용매제로 썼다고 했는데, 이 핵산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 남아 있는데, 리터당 1.12 밀리그램까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핵산 때문에 내 건강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식용유를 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잘못된 지방을 먹게 되는 것은 아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물성 유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마시마 야마시마 데스모리라는 이분은 이제 의사이면서 의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식용유가 뇌를 죽인다라고 이렇게 이런 책을 썼어요. 자,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이 포함되는데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는 것은 거짓된 잘못된 정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면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콩기름은 이 어린이에게 아토피, 주의력 결핍, ADHD, 그다음 성인에게 뇌졸중과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식용유가 어떻게 해로운지, 뭐 정서장애, 학습장애, 그다음에 성인의 뇌질병, 그리고 뇌세포를 죽이게 한다. 그리고 리놀레산이 신경세포사의 원인이다. 산화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 6가 이제 각종 염증을 일으킨다.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이 있고요. 식용유가 동맥 경화의 주범이다. 원인이다. 마음의 병과도 연관되어 있다. 마음의 병과도. 자, 그래서 마음의 병과 연관되기 때문에 식용기름을 바꾸게 되면 우울증이 나아진다. 자, 이 식용유를 뇌를 부식시키는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는 정말 해가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식용유는. 계속 보겠습니다. 기름을 추출하는 정제 과정이 또 문제가 있는데, 그 하이드록시노네랄이라는 그런 물질이 생겨요. 이 기름을 추출한 식용유로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그럼 이것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각종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주범이에요. 하이드록시노네랄은 그 리놀레산이 다량 들어있는 식용유를 지나치게 가열하거나 또 여러 번 가열할 때 생기는 과산화 지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 이제 이 해마는 감정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해마에서 갓 태어난 뉴런과 성숙한 신경세포를 서서히 죽입니다. 식용유에는 처음부터 두 가지 독소가 들어있는 것이 이제 식용유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식용유를 정말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정제유, 그러니까 정제유는 상업용 식용유, 그 다음에 이건 화학 처리됐고, 하이드록시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트랜스지방과 또 관련이 있다. 보시면 식품 회사에서 식용유를 만들 때 세척한 다음에 또 으깨요. 으깬 다음에 이제 녹이기 위해서 이제 핵산이나 헵탄을 용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높은 온도로 이제 처리합니다. 이때 이 높은 온도에서 처리될 때 영양 성분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독극물이 증가해요. 아까 말한 하이드록시노네랄과 같은 독극물이 증가합니다. 자, 좋은 기름은 우리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나쁜 기름은 두뇌 건강을 해치게 하죠. 그래서 생선은 좋은 기름인데 건강한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기농 우유 그러니까는 유기농 우유는 젖소들이 이제 곡류를 먹게 하고 풀을 먹고 자유 방목된 자연 방사된 상태에서 젖을 짠 그런 유기농으로 사육된 젖소에 나오는 우유로 만든 버터는 우리 몸에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아보카도도 좋은 기름에 해당됩니다. 자연 방사 가축의 육류기름, 뭐 케이지에 사육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공장식 축산에 의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키워진 그런 가축이 아니라 동물복지 측면에서, 가축복지 측면에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길러진 가축은 우리 몸에도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병들, 성인에게 나타나는 병들, 또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병들, 이것의 원인은 식용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활성산소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why you should never eat vegetable or margarine. 자, 이 KT 웰즈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분은 이제 wellnessmama.com의 파운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 책도 많이, 글도 많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물성 기름과 마가린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식물성 기름 그리고 마가린, 그리고 자, 이런 기름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진 마가린은 그 카놀라 기름, 그 다음에 콩 기름, 옥수수, 해바라기 씨, 홍합씨 이런 것에서 이제 그런 씨들, 이런 씨에서 추출된 기름입니다. 근데 19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식탁에는 이 기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 기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기름을 먹지 않았죠. 버터나 코코넛 오일과 달리 이런 기름들은 어떤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처리되죠. 뭐 제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냄새를 없애기도 하고, 탈취, 그리고 변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사람들은, 그 회사들은 이제 건강하다고 홍보하기도 했죠. 1970년대 80년대는 식물성 기름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식물성 기름이 쇼트닝이나 마가린으로 만들어진다면 이제 그 경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차가운 온도에서도 단단해지는 어떤 경화 과정을 겪습니다. 포화지방과 달리 이제 버터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포화지방과 달리 식물성 기름은 이런 온도에서 단단한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죠. 굉장히 비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경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사용하는 음식을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영양교사 협회에서 만든 건데, 재활용하는 것, 식용유를 재활용하는 것도 위험하죠. 자, 식용유로 튀김을 하면 트랜스지방이 많이 생성된다.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해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자연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환경오염 물질, 또 발암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압착하는 기름, 참기름과 들기름에 벤조피렌이 검출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참깨를 볶을 때 100도, 120도보다 더 높은 온도, 220도까지의 어떤 그런 높은 열로 가열하게 되면 벤조피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타면서 나는 연기 속에 벤조피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기름 먹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좀 유의해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보다는 깨 상태로 먹든지, 이것도 들깨도 참 좋은데 몸에 통들깨 형태로 먹든지, 또 기름으로 먹으면 보관하기에도 번거로울 수 있고 또 쉽게 산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깨 형태로 먹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식물성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식용유로 된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식용유에 대해서 더 조사하다 보면은 정말 좀 피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